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과 병동 입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없고 긴장되는 정신과 병동 입원 첫날 어떤 안내를 받으시는지는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과 입원 병실에서의 일상적인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기상 시간입니다. 병원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는 아침 6시 반이 기상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꼭두 새벽이지요. 전 지금 제가 어떻게 14년 동안 데일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침잠이 많아서 저 폐쇄병동 들어가면 아침마다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일단 6시 반이라고 해서 뭐 군대처럼 일찍 일어나서 이불 개고 나와야 하는 건 아닌데요. 알람처럼 엄청 크게 음악을 틀어주고 불을 켭니다. 딱 6시 29분까지는 병동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가 기상시간 땡 하자마자 갑자기 엄청 시끌시끌해지죠. 지금도 아마 바뀌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 병원은 개원 이래로 아침 기상송이 항상 국민체조였거든요. 그 이유가 저 나병원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나이트번 간호사랑 보호사 포함해서 일어난 환자들이 복도에 쫙 나와서 국민체조를 했어요. 아침 체조를 꼭 다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니고 더 잘 사람은 자도 돼요. 주로 매니아 조증 환자분들이 체조를 엄청 열심히 하시죠. 근데 보통 초등학교 졸업하면 국민체조 잘 안 하잖아요. 대부분 까먹으시기 때문에 절 보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업무 분장 다시 하면서 간호사가 체조를 안 하게 됐는데 환자분들 참여율이 훅 줄더라고요. 이제는 약간 알람처럼 비몽사몽하게 음악 나오면 아침인가 보다 하시고 체조까지 하시는 건 거의 매니아 환자분들만 있고 그랬어요. 정신과 치료의 기본은 잠을 잘 자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폐쇄병동은 수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밤에는 정수기와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상시간 6시 반에 아침이라고 알람송이 울렸잖아요. 그때부터 대부분의 시설 이용이 개시가 됩니다. 아침에 샤워하시는 분들 꼭 있고요. 오락실 가서 TV 보거나 책 보시는 분들,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아침부터 화장하시는 분도 있고 복도에 있는 바이크, 운동기구도 타시고요. 종이신문을 요새는 어디 가서 보기가 힘든데 저희 병동은 신문 배달을 시키거든요. 어르신들은 꼭 아침이면 그 종이신문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병동에서 mp3나 게임기도 낮에 쓸 수 있었거든요. 아침 딱 뜨면 mp3 주세요, 닌텐도 주세요 해서 각자 아이템들을 챙겨가죠. 저처럼 아침잠 많은 분들이나 간밤에 잘 못 자고 늦게야 주무신 분들은 더 이불 속에 계시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한 7시 20분쯤 되면 아침 식사가 옵니다. 식당 배식 카트 오는 그 윙 하는 특유의 그 소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나이트 인계를 7시에 시작해서 7시 반 정도에 끝내니까 보통 대입번이 인계 끝나고 나오면 환자들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침 약 준비해서 라운딩을 가면 시간이 맞습니다. 다시 환자 시점으로 아침 식판에 선택식 종이가 나오는데요. 저희 병원은 일반식 드시는 경우에는 기준식 한식이랑 보통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일품 메뉴인 선택식이랑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당일 고를 수는 없고 아침 식판에 다음날 메뉴가 표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 체크해서 주는 거예요. 체크 안 한다고 밥 안 주는 건 아니고 따로 신청한 게 없으면 그냥 기준식으로 한식이 나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선택식이 많다 보니까 저희 병동은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신청하는 거 깜빡했다.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내 이름 쓰는 걸 깜빡해서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하늘 무너져요. 식판을 퇴식구에 내놓고 양치하고 어영부영하고 있으면 8시 아침 투약 시간이 됩니다. 저희는 보통 시니어가 투약을 먼저 나가서 목청 좋은 제가 항상 생목 방송을 했죠. 아침 투약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물 준비해주세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말해보네요. 어쨌든 투약을 나갔는데 다른 병동처럼 메디케이션 카트를 통째로 가지고 나가지는 않고 되게 간소화된 카트에 투약하는 아크릴 트레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약을 가지고 나가서 보호사님이랑 같이 투약을 합니다. 다른 병동이랑 굉장히 다른 점이 저희는 약을 자리에 그냥 두고 나오지도 않고요. 드세요 하고 손에 쥐어주고 오지도 않고요. 보호자는 뭐 기본적으로 상주를 안 하는 병동이고 보호자가 있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주지 않고요. 눈앞에서 먹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죠. 처음 입원하신 분들이 이거 좀 민망해 하시기도 하는데 이 하는 건 약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가끔 간호사가 나한테 독약을 준다 뭐 이런 망상이나 나는 정신과 환자가 아닌데 자꾸 약을 먹인다 뭐 이런 이유로 약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저희는
하는 게 종종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척 하면서 몰래 안 삼키고 있다가 퇴 해서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현대 정신과 제 1순위 치료가 약물 치료인데 투약이 제대로 안 되면 치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메인 치료 약물만이 아니라 되게 별거 아닌 약이라도 뭐 유산균 같은 잔잔바리나 머리 아파서 내가 달라고 요청한 두통약 이런 것도 투약하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보통 이 투약하기엔 절차가 있으면 애초에 약 숨길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뭔가 하시는 분이 있다 하면 그땐 좀 더 적극적인 투약 확인을 합니다. TD로 혓바닥 들춰보고 입안 구석구석 보고 해서 철저하게 투약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보통 병동 전체 사람들이 투약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투약 끝나면 간호사는 간호사실 들어가서 차팅하고 와이키 치고 하는 전산 작업을 하고요. 환자들은 양치하고 335 모여서 얘기 나누시거나 가족들이랑 전화 통화하시고 담당이가 내고 간 숙제하시는 분도 있고 책 보시는 분도 있고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실습생 나오는 날에는 실습생들이 투약 라운딩 따라갔다가 요때부터 보통 병실에서 환자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죠. 물론 늦잠 주무시느라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주무시고 8시에 약 먹어야 하니까 간호사가 깨우면 눈 감고 약만 드시고 도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너무 늦게까지 주무시면 정작 밤에 잠을 잘 못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세데이션 약물을 쓰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계속 깨우죠. 9시에요. 언제까지 잘 거야? 10시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야죠. 11시에요. 해가 중천에 걸렸네. 그만 자고 일어나세요. 한 9시쯤 되면 병동에 사람들이 좀 늘어납니다. 교수님들 회진 시간이 외래 진료 때문에 다 제각각이고 요일마다도 다르고 그런데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9시 대기 중 전부터 오시기도 하거든요. 교수님을 주치의, 전공의를 담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주치의 회진을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담당이들이랑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주치의가 병동에 도착했는데 담당이가 병동에 없다 그러면 간호사가 회진 커버하러 오라고 전화를 해줍니다. 주치의는 병실에 가기 전에 일단 스테이션이나 치료진 같은 데서 담당이에게 환자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주임 간호사도 회진에 참여하면서 병동에서 간호팀이 파악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주치의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예 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랑 임상심리사까지 정신과 치료진 전체가 참여를 하죠. 사회복지사는 가족 면담이 진행된 부분이랑 사회경제적인 상황, 지원받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 맡고 임상심리사는 시행된 심리검사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실로 주치의가 회진을 돌죠. 보통은 여느 다른 병동이랑 똑같이 환자는 본인 침상에 앉아있고 주치의가 돌아다니면서 회진을 합니다. 주치의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좀 특성 케이스에는 환자를 따로 상담실로 불러서 회진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주치의 회진이 일반적으로 길지는 않습니다. 막 면담을 길게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전체적인 상태랑 치료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시는 정도고요. 길고 깊게 들어가는 면담은 주치의가 아니라 담당의 선생님과 하게 될 건데요. 주치의 회진 전에 혹은 후에 보통 평일은 담당의가 루틴하게 본인 환자들을 찾아가서 한 명씩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면담을 합니다. 상태가 좀 불안정하거나 그러면 그냥 병실에서 베드사이드 면담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매일 면담을 합니다. 이게 수가적인 용어로는 개인 정신치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쌤, 교수님 언제 와요? 저 담당쌤 언제 와요? 이건데 저도 몰라요. 교수님들 회진 시간표는 외래나 수업이나 외부 일정 이런 걸로 대충 나와 있긴 한데 환자분들 드리는 거랑 저희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거기 아래 써 있어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칸트처럼 정각에 오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정말 랜덤으로 오시기도 하거든요.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더 랜덤 게임이죠. 왜냐면 당직도 서야 하니까 응급실 커버도 해야 하고 다른 병동 ICU 이런 데도 협진도 보러 다녀야 되고 아카데미 스케줄도 있거든요. 일정이 미리 짜여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응급하게 푸시 들어오면 몇 시에 뭐 해야겠다 했던 것들이 다 밀리니까 본인도 내가 몇 시에 어디 있을지 아마 예상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오늘 오시기는 할 거예요. 좀 기다려보죠. 근데 몇 시까지 안 오시면 제가 한번 전화는 해볼게요 하고요. 사실 환자들만 담당이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 담당이가 병동에 늦게 나타나는 날이면 저희가 더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노티하고 상의하고 할 것들이 한바가지인데 담당이 언제 오나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콜을 하기엔 약간 애매하고 얼굴 봤을 때 상의할 것들이 정신과에서는 꽤 있거든요. 한 10시 정도부터 해서 병동 치료 프로그램들이 돌아갑니다. 프로그램은 특별히 아주 불안정한 상태 아니면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도 있고 대상군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시작하기 조금 전에 간호사가 미리 참여자 파악을 합니다. 뭐 운동요법이다 이런 요가 매트도 인원수 맞춰서 깔아야 되고 이런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주간치료 모임, 인간관계 훈련, 집단치료, 정신건강교육, 사회성 훈련, 인지재활 훈련, 뭐 정서관리 훈련 이런 다양한
다양한 모임들이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인기 넘버원이 노래방 시간이었고, 예전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댄스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아마 병원마다 치료 프로그램들이 다 다를 거예요. 독서 모임, 연애치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저는 웃음치료 자격증이 있어서 나병원에서 웃음치료도 하고 봉사자님 모시고 서예도 했었거든요. 정신과 임상 지식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도자 자격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흥미로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너무 힘든 상태가 아니다 하신다면 되도록이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수가를 많이 벌어서 막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한 명이 참여하든 10명이 참여하든 진행하는 사람이 받는 월급에는 10원 한 장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취소되면 진행자는 시간이 남는 거니까 사실 오히려 좋아요. 프로그램 시간 자체가 막 3시간, 4시간씩 장시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20-30분에서 진짜 길어야 1시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치료자가 환자들이랑 계속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집단 속에서 환자가 어떻게 소통하고 반응을 하는지도 보고 간단한 작업의 수행 능력 같은 것도 보이겠고요. 무엇보다 면담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던 환자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치료자는 환자를 더 알아가면서 라포를 쌓고 환자는 무료한 병실 생활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활동을 하면서 좀 더 밀도 있게 보낼 수 있겠고요. 모임에서 하는 작업 자체에 대한 효과도 당연히 있겠지요. 수가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굉장히 저렴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있던 기관이 3차 병원이었는데도 보험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회당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피부과 가서 잠깐 여드름 하나 짜고 와도 몇만 원씩 하는데 정말 종사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싶게 수가가 저렴합니다. 정말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시행하는 데가 거의 없기는 한데 사이코드라마 이런 거 정말로 몇 시간 동안 엄청 많은 치료자가 투입이 되는데도 회당 수가가 2만 얼마밖에 안 됐어요. 비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병원마다 차이야 좀 있겠지만 몇만 원 정도 선일 거거든요. 그런 건 보통 담당이 주치의가 필요한 환자들만 리스트업해서 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번 치료는 많은 불편감을 감수하시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기간이니만큼 프로그램 많이 참여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신과의 하루는 그렇게 갑니다. 회진하고 면담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밥 먹고 약 먹고. 코로나 전에는 면회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365일 똑같이 12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분들 오면 얼굴 보고 간식 먹고 하시다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산책 가능한 분들은 가족분이랑 원내 산책하고 귀원하시고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보호자들이 돌아가면 혹시 면회하면서 반입된 위해 물건 같은 게 있는지 병동 정기 3월 검사를 저녁 시간쯤 합니다. 여자 방은 간호사가, 남자 방은 보호사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3월 검사에서 소지 불가 품목이 있다 하면 일단 회수해서 간호사실에서 임시로 보관을 했다가 보호자가 오면 바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전약은 밤 9시, 21시에 보통 투약을 합니다. 투약하면서 침상 난간도 올려주고 자기 전에 화장실도 다녀오시라 얘기를 하고요. 소등은 23시지만 방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더 일찍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진약을 드시고 잘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6시 반 기상 알람 듣고 일어나시는 거고, 아니면 밤번 근무자가 순회를 하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당직이사랑 추가약을 상의해서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병동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겠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하실 거고 좋아지시고 퇴원을 하시겠죠. 정신과에 입원한다는 건 분명히 인생의 위기 사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돕는 곳이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치료자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올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